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랜스포머 발표를 맡은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유광열입니다. 네, 트랜스포머는 2017년 컴퓨테이션 앤드 랭귀지라는 제 학회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문명은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모델들은 대부분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조금 길게 준비했습니다. 네, 순서는 인트로덕션, 백그라운드, 아키텍처,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전, 레퍼런스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논문 인트로덕션과 조금 다른 추가된 부분도 있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딥러닝 기반의 기계 번역 발전 과정을 갖고 왔습니다. LSTM이나 GRN 같은 등의 모델에 이제 시퀀스 모델링에 있어서 독보적인 성능을 확립하였고 랭귀지 모델링과 머신 트랜슬레이션 부분에서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선을 딱 그어놨는데 이거는 저번 주에 발표하신 민지님의 이제 자료를 제가 쓱 갖고 왔습니다. 앞에 RNN, LSTM, 시퀀스 투 시퀀스는 이제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해서 이제 어텐션에서 디코더로 넘겨주는 형태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텐션 논문부터 트랜스포머, GPT-4, GPT-3까지 이제 어텐션을 활용해서 입력 시퀀스 전체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한계점, 아까 말한 고정된 벡터를 전달해주는 모델의 한계점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총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컨텍스트 벡터 V에 소스 문장의 정보를 압축해서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디코더에. 네, 이럴 때 인코더에서 생긴 이제 정보를 컨텍스트 벡터로 이제 압축을 하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성능이 하락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입력값을 순서대로 넣고 이제 매번 히든 스테이트를 갱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병렬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히든 스테이트를 갱신한다는 것 말이 이제 디코더에서 뭐 LSTM에서 다음 LSTM으로 정보를 넘기기 위해서는 어쨌든 순차적으로 이거를 정보를 갱신해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존재해서 병렬화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퀀스 길이에 취약하고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 등의 이제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트랜스포머를 제안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기존에 있는 RNN, CNN 모두 제거한 어텐션 메커니즘만으로 활용한 모델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병렬화를 위해서 행렬곱을 이용해서 병렬화 처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인풋으로 어떤 문장을 넣었을 때 아웃풋으로 다시 이거에 대한 트랜슬레이션 된 아웃풋을 생성해내는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제 그 트랜스포머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기존 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기존 연구의 경우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가 아까 말했다시피 메모리나 이런 게 많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 뭐 CNN을 사용해서 베이직 빌딩 블럭으로 사용해서 모든 입력과 출력 위치에 대해서 뭐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병렬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포지션 이제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를 계산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산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병렬적 계산을 위해서 CNN을 도입했지만 단어와 단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또 이제 추가적인 연산량이 증가한다. 결국 이제 뺑뺑이를 돌게 된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학습이 또 어려워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어텐션을 활용하여 연산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뭐 가장 효율적인 레졸루션을 찾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 단점조차도 멀티헤드 어텐션 방식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네. 네, 트랜스포머 구조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인코더, 오른쪽에 디코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블락이 n번 반복하고 디코더 블락이 n번 반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아까 그 인코더 블락이 다음과 같이 인코더가 6번 반복되고 디코더도 똑같이 6번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인코더 정보는 모두 디코더에 동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코더가 6개가 쌓여 있는데 이 6개는 이제 6개가 좋다 이런 증명은 없고 그냥 논문에서는 6개를 제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의 인코더를 거쳐서 나온 정보를 모든 디코더에 같은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제 트랜스포머의 오버뷰 이제 흐름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인코더부터 해서 디코더 블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 값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I am a teacher라는 이제 문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인베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베딩은 어떻게 되냐? 행은 이제 단어의 개수, 열은 인베딩 차원의 수와 같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I am a teacher면은 행은 I am a teacher 이렇게 네 개가 생기고 인베딩 차원은 저희가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논문에서 512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4개 행, I am a teacher 4개와 이제 연로는 512개 열이 생기면서 I에 대해서 이 I를 표현하기 위한 벡터 512개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다음은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기존의 RNN을 사용했을 때는 사실 순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서가 이제 보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이게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순서적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인베딩을 사용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걸 진행하게 됩니다. 그 위치 정보란 단어가 앞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를 말하는 거고요. 또 포지셔널 인코딩의 이 값과 인풋 인베딩의 매트릭스를 더해서 위치 정보를 포함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더한다는 말이 저희가 흔히 하는 콘캣은 아니에요. 콘캣은 이제 512개, 512개를 이제 합쳐서 1024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512 더하기 512를 해서 512개가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가 아까 4 곱하기 512였으니까 저 친구도 4 곱하기 512를 만들어서 행렬 더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해당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다 뒷부분에서 다룰 거니까 여기 흐름 따라가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인코드에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치게 됩니다. 인코더의 어텐션은 셀프 어텐션으로 문장 내에 각 단어끼리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합니다. 이 방법을 어텐션 스코어를 통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I am a teacher에서 I가 am a teacher랑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문맥에 대한 정보를 잘 합습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네,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코더에서 이제 셀프 어텐션을 거치게 되면은 이 X1이 아까 저희가 말한 이제 단어 인베딩인데 셀프 어텐션을 거치게 되면은 이 Z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Z를 좀 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아까 입력값으로 넣었던 이 인베딩 값을 다시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학습, 레지듀얼 러닝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헤드 아웃풋에 이제 더하기예요. 이것도 콘캣이 아니라 더하기고 이제 입력값을 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다음은 인코더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더해진 아웃풋을 피드포드 레이어에 입력해서 네, 최종 결과물을 내놓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피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 보시면 셀프 어텐션은 이제 동일하게 이제 구조를 갖고 있지만 피드포드는 독립적이에요. 근데 이 독립적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스트럭처는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노드 개수, 레이어 수 이런 거는 같지만 이제 웨이트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웃풋을 내놓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인코더 레이어에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고요. 어, 피드포드 거친 것도 이제 똑같이 네, 레지듀얼 러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위에 보면 피드포드 거쳐서 더하고 노멀라이제이션까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총 6번을 반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각 레이어, 뭐 1번 인코더 레이어, 2번 인코더 레이어, 3번 인코더 레이어는 모두 다 다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은 인코더 레이어다 보니까 스트럭처는 같다 보니까 입력도 똑같아야 되고 출력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해서 나온 출력이 다시 이 친구한테는 입력으로 되기 때문에 같은 구조상 이 입력의 크기와 이 출력의 크기는 똑같아야 합니다. 이 부분도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코더를 다 거쳤으면은 N개 인코더를 반복하고 마지막 인코더 아웃풋을 디코더에 넣어주게 됩니다. 디코더는 지금 보시면은 입력값을 똑같이 받고 포지셔널 인코딩을 거친 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 애들놈 뭐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이제 인코더에서 정보를 받는 어텐션이 존재합니다. 또 6개 인코더를 거친 다음 아웃풋을 다시 받는 어텐션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코더에 이 정보를 넣어주는 이유가 이 디코더에 인코더에 정보를 넣어주는 이유가 입력 소스 문장에서 어떤 단어에 가장 많은 초점을 둬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코더는 인코더에 아까 말했다시피 인코더의 아웃풋을 디코더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똑같이 포지션의 인코딩을 통해서 상대적 위치를 넣어주고 디코더에는 총 두 개의 어텐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이랑 셀프 어텐션으로 이제 단어끼리의 아까 그 인코드에 있는 셀프 어텐션과 같이 문장 내 단어끼리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파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다른 부분은 마스크드 뒤에 이제 문장에 대해서 마스크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저것도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라 해서 이 부분을 말하는데 이제 디코더의 쿼리와 인코더의 키 밸류 값을 갖고 이제 어텐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어텐션이 존재한다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코더도 총 6번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디코더 똑같이 입력해서 출력이 나고 이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력값, 출력값의 크기가 똑같고 똑같이 6번을 반복한 이후에 리니어를 거치고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최종 아웃풋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 시에는 인코더는 이제 학습 중에 한 번 정도 사용되지만 디코더는 반복해서 최종 아웃풋을 생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으면은 혹시 흐름은 다 따라오셨나요? 어떻게 흐르는지? 여기서 인풋 들어가서 인베딩 거쳐서 포지셔널 인코딩 그리고 어텐션, 노멀라이제이션, 레지듀얼 그다음에 피드포워드, 레지듀얼,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이게 6번 반복되고 저거의 아웃풋이 디코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디코더 똑같이 거쳐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그리고 똑같이 피드포워드 거쳐서 이게 6번 반복돼서 최종 아웃풋을 내놓는다는 흐름을 파악하시고 지금부터는 여기서부터 하나씩 개념을 정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트랜스포머는 이제 RNN이나 CNN이 없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잃게 돼요. 그래서 시퀀스의 순서 정보를 넣어주기 위해서 상대 또는 절대적인 위치 정보를 주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트랜스포머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적용하게 돼요. 어, 네. 포지셔널 인코딩은 앞서 봤다시피 인코더에도 적용되고 디코더 입력 인베딩에도 적용됩니다. 포지션 인코딩은 이제 입력값과 아까 제가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입력값과 똑같은 512 차원을 갖게 됩니다. 보시면은 입력값이 이렇게 4차원으로 있으면은 포지션 인코딩도 똑같이 4차원으로 이제 생성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 수식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거는 이제 사인 함수고 밑에 거는 코사인 함수. 그래서 이제 홀수일 때, 그러니까 이 위치가 홀수일 때는 코사인, 짝수일 때는 사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보시면은 이제 i가 짝수냐, i가 홀수냐인데 이 i는 이 인베딩 차원의 위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m에 대해서 4개로 표현한다 할 때 여기는 이제 세 번째죠. 이제 홀수로 생각하고 이 코스는 이제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저 계산한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지셔널 인코딩의 어떤 행렬과 인풋 이미지 인베딩의 행렬끼리 더해서 이제 입력값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도 이해되시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 들어가기 전에 저희의 어떤 입력값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시각화하면은 정말 눈으로 못 알아보겠죠. 저도 위에 거는 사실 해석이 안 돼요, 저게. 그 다른 분들 강의 보니까 다른 분들도 해석이 잘 안 된다 하고 이것도 디멘전 4, 5, 6일 때 어떤 표현을 봤을 때 어쨌든 겹치는 부분은 없다. 그러니까 위치를 표현하기에는 완벽하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인코더에 저희가 아까 거친 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멀티헤드 어텐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티헤드 어텐션은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이라는 게 여러 개가 뭉쳐 있는 게 멀티헤드 어텐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다 스케일 다 프로덕트 어텐션이 H개 그룹 모여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일드 업 프로덕트 어텐션,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총 6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텐션을 위해서 총 3가지의 입력 요소가 필요해요. 이제 쿼리, 키, 밸류가 필요한데, 쿼리는 뭐냐? 이 물어보는 주체. 내가 뭘 물어볼 거다. 키는 물어보는 대상. 이게 뭐냐에 답이 되는 대상이고, 밸류는 구해진 확률값과 십제값을 곱함이라고 하는데, 이 물어본 것에 대한 그 키의 정확한 값수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정말 잘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이 25인지를 물어요. 이게 25냐고 물으면 쿼리, 내가 묻는 거죠. 25인지. 그다음에 키 1, 키 2, 키 3, 키 4. 그러면 이게 뭔지를 답해 줄 수 있는 어떤 키 값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정답인 밸류 값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쿼리티 밸류는 어떻게 구하냐? 이 벡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저기 보시면 x1, x2 있죠. 저 인베딩에다가 w 뭐 q, wk, wv를 곱해서 쿼리티 밸류의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자, 우리 이거 행렬로 표현하면 몇이죠? 1 곱하기 4죠. 그다음에 얘는 4 곱하기 3이죠. 곱하면 행렬 곱하면은 1 곱하기 3이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입력값에 어떤 가중치를 곱해서 처리값을 만들어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다음에 이거에다가 키 가중치를 곱해서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 그래서 키 값을 만들어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인베딩 값에 가중치를 곱해서 처리 벡터, 키 벡터, 밸류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생성을 했으니 이제부터 계산을 해야겠죠? 먼저 이 thinking이라는 단어의 셀프 어텐션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nking에 대한 각 입력 문장 내에서의 단어별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게 되는데, 이 어텐션 스코어는 먼저 쿼리와 키 값을 곱하게 됩니다. 그럼 뭐 쿼리와 키 값을 곱했더니 이 thinking과, 그러니까 thinking의 쿼리와 thinking의 키를 곱했더니 112가 나오고, thinking의 쿼리와 이제 머신의 키 값을 곱했더니 96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건 그냥 어떤 의미의 수예요. 이렇게 곱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스코어를 일단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키 벡터 크기의 제곱근만큼 스케일을 구한다 했는데, 이 논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희가 아까 입력 인베딩 510이라고 논문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위해서 18개로 쪼개요. 그래서 이제 각 입력 커리키 밸류, 그 입력 값의 인베딩은 64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곱근만큼 이제 스케일링을 해주게 됩니다. 64의 제곱근에 스케일링을 해주니까 8분의 1을 곱하게 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더 안정적인 그레디언트를 얻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구한 값의 112에다가 이제 아까 말한 스케일링을 통해서 14,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계산을 통해서 전체 스코어를 정규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정규화라는 게 전체 합이 1인 양수 값으로 이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띵킹끼리 한 거는 0.88, 띵킹이랑 머신이랑 한 건 0.12. 그래서 네, 제1 값으로 변환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소프트맥스 값에다가 밸류 값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합을 준비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저 점수가 높았던 건 되게 진하게 보이는데 점수가 되게 낮은 거는 이제 연하게 보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단어의 값은 유지하고 이제 좀 관련 없는 단어는 좀 이제 잘 안 보이게끔 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텐션 구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돼 있고, 아까 말한 펄이랑 키랑 곱해서 이렇게 그 차원으로 나눠주고 스케일링 해주고 이제 V값을 곱합니다. 그다음에 나온 값들을 이제 다 더하게 되면은 해당 포지션에서의 단어의 셀프 어텐션을 구하게 됩니다. 이 어텐션 값 구하는 방법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쿼리 키 밸류 구하고 쿼리랑 키랑 곱하고 쿼리랑 키랑 곱하고 다음 나온 거를 스케일링 해주고 소프트 맥스 해주고 밸류를 구한 다음에 이 개를 저희가 Z를 구하게 됩니다. 네, 이런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구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아까 멀티헤드 어텐션은 이제 이게 이제 싱글 어텐션이고요. 멀티헤드 어텐션은 이거를 이제 H만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이 멀티헤드 개념을 추가하면서 어텐션 레이어의 이제 성능을 향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텐션 레이어는 이 H계가 어떤 순차적으로 이제 계산되는 게 아니라 H계가 동시에 팍 계산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하면은 어떤 게 좋냐? 다른 위치에 있는 단어를 집중하는 능력을 향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시 가리키고 있는 단어를 알고 싶을 때 유용하다 하는데 이건 뒤에서 예시를 들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위치에 있는 단어를 집중하는 능력을 향상한다. 그다음에 여러 리프레젠테이션 서브스페이스를 제공한다. 어쨌든 다른 8개의 이 어텐션을 거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이제 표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은 한마디로 어떤 장점이 있냐?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서로 다른 리프레젠테이션 서브스페이스의 정보를 결합해서 어텐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되시나요 혹시? 어, 아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희가 이 x의 입력 값을 이제 넣게 되면은 8개라고 했으니까 0부터 7까지 총 8개 이제 어텐션이 나와요. 그럼 이거를 다 콩캣합니다. 이번에는 콩캣이에요. 8개의 이 어텐션을 콩캣해서 이만한 크기로 만들고 그다음에 저거에 이제 트랜스폼한 이 가중치 크기만큼 만든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해서 다시 z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입력값, 출력값의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쳐서 구해주게 됩니다. 또 이제 아까 헤드가 만약에 H가 8개로 되어 있으면 512기를 8개로 나눠서 이제 64 차원 64 크기만큼의 이제 입력값을 만들고 그거를 8번 계산해서 8개 Z를 구하고 홈캣해서 가정치를 곱해서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2세 대한 얘기인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멀티헤드 어텐션이 2개예요. 그러면은 이 이지 표현하는 게 뭐 더 애니멀이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스트리 워스 투 타이어 뭐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이걸 8개로 늘리니까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제 어떤 거랑 더 관계 있는지를 더 잘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시 돌아가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8개를 통해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어떤 단어들에 집중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개의 어떤 표현도 볼 수 있다가 멀티헤드 어텐션의 장점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는 동시에 진행한다 했잖아요. 어떻게 동시에 진행하게 되냐? 우리가 입력 인베딩이 저렇게 들어와요. 뭐 지금의 차원이 4차원이고 뭐 I love you니까 세 개의 이제 단어에 대해서 커리 키 밸류를 그냥 행렬 곱으로 다 병렬화를 해버립니다. 어떤 수치적이 아니라 그냥 행렬 곱을 통해서 커리 행렬, 키 행렬, 밸류 행렬을 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구한 거를 그냥 커리하고 키도 그냥 곱하면 되니까 다 행렬 곱을 해버립니다. 행렬 곱을 하면 어텐션 에너지라는 이제 행렬이 생기게 되고요. 이거에 그냥 D차원으로 이제 스케일링을 해주면은 차원의 크기는 변경이 안 되겠고 그 안에 값만 이제 스케일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밸류 값을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어텐션 값이고요. 뭐 이 어텐션 에너지를 표현 이제 보자면 이 i와 관련 있는 이 i와 i의 이제 뭐 관련 정도, i와 러브의 관련 정도, i와 u의 이제 관련 정도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어텐션 에너지 저런 곱이 있는데 저기다가 이제 마스크 매트릭스 이용해서 특정 단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좀 이따 이제 디코더에서 나올 건데 마스크 값에 음수의 무한값을 넣어서 이 소프트웨어 함수의 출력이 0%에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저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할 때는 인코더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다 아는 단어니까. 근데 내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예측해야 되는 미래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마스크드 매트릭스라는 걸 이제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미래의 정보를 가립니다. 이제 저런 마크더 뭐 매트릭스도 거쳐서 계산한 이제 값들이
어텐션이 이제 헤드에 따라서 이제 값이 여러 개 나오겠죠. 그래서 뭐 1번 헤드, 2번 헤드에서 총 8개는 8개의 헤드를 통해서 어텐션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구해진 값을 다 이제 콘캣해서 이제 곱하고 구하면 이제 멀티헤드 값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쉽게 좀 더 간략한 계산 과정인데요. 저 인풋 값으로 들어온 거를 이제 8개, 아까 8개로 나왔는데 했으니까 이제 W Q W0 Q W0 K W0 V라는 이제 가중치를 곱해서 뭐 쿼리 제로 Q T 제로 V 밸류 제로 이런 식으로 구하고 이거를 통해서 다시 어텐션 체크 제로를 구하고 이제 총 이거를 8개를 동시에 실행해서 이거를 콘캣하고 W를 곱해서 다시 이제 최종 어텐션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힘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까지 본 게 셀프 어텐션입니다. 인코더에서 사용된 셀프 어텐션이고 각각의 단어가 서로에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코더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 빨간색 선만 볼게요. 첫 번째 거 빨간색 선만 보면은 이 단어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보고 이 친구도 보고 이 세 번째 친구도 보고 파란색 관점에서 보면 파란색 자기 자신도 보고 전 단어도 보고 뒤에 단어도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어는 자기 자신 보고 전 단어 보고 전전 단어 보고 이제 이런 게 인코더 셀프 어텐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줬던 그 어텐션 에너지에서 마스크를 겹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마스크 디코더는 뭐냐? 마스크 디코더 셀프 어텐션은 디코더에서는 전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만 봅니다. 이걸 말하는 이유가 뭐 내가 I love you를 뭐 나는 너를 사랑해 하는데 나는 다음에 너를 사랑해는 사실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의 정보를 갖고 있으면 정말 이상하겠죠?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 앞에 친구는 어떤 것도 볼 수 없고 이거 사실 뒤에 다 예측해야 되는 거니까 볼 수 없고 이 친구 관점에서는 이 전 단어만 볼 수 있겠죠? 이 뒤에 단어는 볼 수 없고 아니 이 마지막 단어에서는 이 전 단어 두 개 다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을 가린다 해서 마스크드 디코더 셀프 어텐션이 존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이 인코더 디코더 셀프 어텐션인데 이거는 이제 디코더 부분의 두 번째 어텐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코더에서 이제 정보가 넘어오고 그다음에 디코더의 정보를 합쳐서 어텐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쿼리는 디코더에 있고 키 밸류는 인코더에 있습니다. 한번 이거를 보면은 마스크드 디코더 셀프 어텐션입니다. 특정 시점 이후의 단어의 마, 어, 특정 시점 이후의 단어에 대해 이제 인피니트 마스크를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띵킹 다음에 사실 머신을 예측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한 어떤 어텐션 정보를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 값을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처리하게 되면은 계산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단어 하나하나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아까 병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행렬급으로 처리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로봇 머스트 오베이 오더스라고 할 때 로봇 다음에는 알면 안 되겠다. 이 부분 다 맞. 그다음에 로봇 머스트 다음에 맞.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급을 통해서 한 번에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뭐 표현하면은 저 X2를 예측한다 할 때 X2는 X1만 볼 수 있다. 그 뒤에 있는 X3, X4는 볼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입니다.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코더가 쭉쭉쭉 해서 나온 이제 인코더 6번을 거쳐서 나온 키 밸류 값을 디코더에 이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에 넣어주게 됩니다. 음. 이게 뭐냐면은 인코더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그러니까 디코더에서는 내가 이제 어떤 걸 볼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럼 내가 쿼리를 들고 있죠. 이 대신에 디코더가 이제 뭔가를 예측해야 되니까 나는 뭘 봐야 돼? 라고 쿼리라는 걸 들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뭘 봐야 될지는 어디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인코더의 키 밸류를 통해서 내가 뭘 봐야 할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코더에서 나온 값이 나오고 이때 마지막에 생각한 키 밸류 값을 디코더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키 밸류는 인코더에서 한 번 갖고 오면 이걸 계속 사용합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m을 예측하고 이 m을 다시 넣어서 어를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m 넣었을 때 이 m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쿼리를 남기면 키 밸류를 통해서 다음 값을 예측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어텐션을 거치게 되면은 뭐 셀프 어텐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마스크드 뭐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피드 포워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텐션과 노멀라이즈를 거친 아웃풋을 다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 넣어주게 되는데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Z1에 대해서 늘렸다가 다시 줄어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각 Z마다 개별적으로 사용된다. 아까 말했던 되게 양쪽 스트럭처는 똑같을 수 있지만 웨이트는 다르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리니어 앤드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통해서 마지막 디코더까지 쭉 거친 거를 리니어를 거쳐서 부캡 사이즈만큼 늘린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이 다음에 나올 단어는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과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랜스폼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최종 아웃풋을 구하게 됩니다. 다음은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그래서 왜 셀프 어텐션을 써야 되냐에 대해서 총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레이어당 전체 계산량이 적다. 그러니까 복잡도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컴플렉시티 퍼 레이어를 보면은 셀프 어텐션의 가장 이제 좋은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렬 계산이 가능하다. 우리가 아까 행렬곡을 통해서 이제 병렬적으로 계산하는 걸 해결했죠. 그래서 병렬 계산이 가능하고 순차적으로 계산이 필요한 RNN과 비교하여 병렬적으로 한 번에 많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의존성 문제도 해결했다. 뭐 저 마지막 표가 있는데 네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레이닝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고요. 잉글리시 젊은, 잉글리시 프렌치 해서 이제 젊은하고 프렌치를 번역을 해요. 신기하게. 그리고 뭐 배치 사이즈, 뭐 나머지는 다 저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또 머신 트랜슬레이션 보면은 그냥 성능이 가장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빅 모델 썼을 때 가장 성능이 좋다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트 플롭스도 이제 가장 좋은 형태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모델의 어떤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뭐 이거를 레이어를 몇 개를 쌓을 거냐, 디멘전을 몇으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잉글리시 컨트리시 패싱도 했는데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과는 RNN, CNN 없이 오직 어텐션만 의존한 새로운 종류의 모델을 제안했다. 계산량을 줄이고 동렬을 적용해서 학습 속도도 빠르고 성능도 뚜타 수준을 달성했다. 그리고 이 어텐션 모델은 자연어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상대적으로 큰 입출력을 요구하는 태스크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결론과 함께 논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레퍼런스 다음과 같이 참고하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